돈 빌려달라는 분이 등장을 해서 문제입니다. 오, 네. 누가요? 돈을 빌려달라는 사람이 시어머니라서 문제인 사건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성훈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에 와주신 걸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안미연 변호사님 모시고 상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미연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사연이에요? 아마 그 구독자분들이 보시면 굉장히 좀 당황하실 수도 있는 사연 같은데요. 네,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2년 전 결혼한 저희 두 사람은 맞벌이 부부입니다. 맞벌이니까. 남편은 대기업 직장인이고 저는 사업을 하고요. 남편은 결혼 전까지 시부모님 댁에서 살았는데 시부모님은 평범하시고 두 분 모두 괜찮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결혼하자마자 시어머니의 노골적인 돈 요구가 시작됐습니다. 결혼 한 달 차 시어머님이 오피스텔 재계약이 일주일 후인데 돌려줄 보증금이 약간 모자란다고 하면서 2천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시는 겁니다. 남편한테는 비밀로 해달라고 하시고요.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기도 했고 통장에 돈도 있어서 바로 2천을 보냈습니다. 어머님이 처음 빌린 2천만 원은 한 달 후에 갚으셨는데 그 후에 저를 또 찾아오셔서 오피스텔 서류를 내밀면서 이거 너한테 줄 거니까 가지라 하면서 오피스텔 세입자한테 보증금을 줘야 하는데 5천만 원을 필요하다고 빌려달라고 하시는 겁니다. 오피스텔은 필요 없다고 해도 사정사정 하시는데 어쩔 수 없이 여기저기 있던 돈을 긁어 모아 5천만 원을 해드렸습니다. 어머니의 돈 요구는 그 이후로 계속되었습니다. 제게서 가져간 돈만 1억 2천. 문제는 남편입니다. 마이너스 통장에 신용대출, 캐피탈 모든 돈을 끌어모아 8천만 원이나 해드렸더라고요. 어머니가 회사에 찾아와서 자신이 감옥에 간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늘 당당하십니다. 집 팔리면 금방 갚을 수 있다고 하는데 대출에 보증금 주면 팔아봤자 얼마 나오지도 않는 거 뻔히 아는데도 말이죠. 순한 남편은 앞으로도 어머니의 요구를 거절 못할 게 뻔한데 이혼 생각도 듭니다. 또 시어머니에게 빌려준 돈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게 부부 갈등이 지금 생겨버렸네요. 네. 이 시어머니 때문에. 네. 사실 그 직계혈족 간에는 부양의 의무가 있다고 민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시어머니랑 그 며느리, 남편은 당연히 이제 부양의 의무가 있는 관계인데요. 이때 부양이라는 거는 어머니가 필요로 하는 모든 돈을 다 줘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네. 그 통상적인 생활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부양을 하라는 게 이제 민법상 정해진 부양 의무인데 지금 시어머니가 부양 의무의 범위를 넘는 무리한 요구를 하면서 부부간의 신뢰관계도 훼손을 시켰거든요. 네. 이거는 고부 갈등을 넘어서 당연히 그 자연스럽게 그 부부간의 갈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사연입니다. 이게 지금 고민이 되는 게 이혼이라는 지금 부분인데요. 네. 어떻습니까? 결혼 2년 만에 시어머니가 지금 빌려간 돈이 2억이요. 양쪽에 두 네. 합하니까 이게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 민법에서 우리 구독자분들은 다 아실 건데 840조 6호를 보면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을 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 남편이랑 아내분은 시어머니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어떤 대책을 세우거나 기준을 마련해야 되는데 만약에 남편이 이 대책을 세우거나 기준을 마련하는 거에 있어서 나는 그럴 수 없다 라고 거부를 해버리거나 아니면 기준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준대로 하지 않아서 또다시 어머니에게 돈을 빌려주는 행위를 반복한다거나 하면 아내로서는 그런 시댁도 감당하기 어렵고 그렇게 중재해주지 않고 어떤 방어적인 역할을 해주지 않는 남편한테도 실망할 수밖에 없을 거거든요. 네. 그래서 남편이 이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지 않거나 그 다음에 어머니 돈 좀 안 빌려주게 좀 어떻게 해봐 라고 했을 때 그걸 거부하거나 네. 이럴 경우에는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 이런 네, 말씀이네요. 가능합니다. 네. 네. 그렇게 순순히 변제를 하시면 문제는 없겠지만 순순히 변제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일반 민사 사건을 이제 생각을 하실 수밖에는 없는데요. 이때 만약에 차용증을 써주셨느냐 이게 이 사건에서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차용증의 존재가 인정이 된다면 차용증을 가지고 인사소송을 하실 수도 있고 네. 아니면 보다 간명한 절차인 이제 지급명령 신청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해볼 수가 있는데 차용증이 없는 경우에는 며느리가 그 시어머니한테 돈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어머니에게 돈을 빌려줬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입증을 하셔야 돼요. 네. 이게 그냥 단순히 부모 자식 간의 돈이 오간 것만으로는 대여 관계가 추정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가 뭐 문자 메시지로 돈을 좀 빌려다오. 그래서 이자는 언제까지 주겠다. 그리고 변제기는 언제로 한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매달 이자를 납입한대요. 이런 부분들이 아마 유력한 증거로 활용될 수는 있겠습니다. 남편이 제대로 역할을 못해서 이혼에 이르게 됐다. 네.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며느리가 빌려준 돈 1억 2천이 재산 분할에서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를 먼저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내 적극 재산에 시어머니에 대한 대여금 반환 청구권을 넣습니다. 네. 그리고 재산 분할을 하면서 그 방법으로 어머니한테 돈 받을 권리를 남편한테 넘겨주는 거죠. 그러면 나는 남편한테서 재산 분할금을 받음으로써 그 돈을 보전할 수가 있고 남편이 알아서 시어머니한테서 돈을 받으면 되는 구조가 됩니다. 네. 근데 만약에 차용증이 없거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여 사실의 그런 입증이 불가한 경우에는 남편이 그거를 인정을 안 하는 경우. 네, 그런 경우에는 이런 방법은 사용할 수가 없고 내가 어머님한테 돈을 보내드림으로써 지금 내가 재산상 손해를 입은 거잖아요. 그리고 내 재산상 손해를 입은 원인이 남편 쪽에 있다는 거죠. 네. 이런 사유들을 주장을 해서 결국은 재산 분할 기여도에서 남편의 기여도를 낮추고 내 재산 분할 비율을 높이는 방법으로 조율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 남편도 지금 채권이 있어요. 남편이 어머니에게 빌려준 돈은 알아서 받으시고 재산분할 대상에서 이 채무 자체를 아예 빼버리면 제일 간명합니다. 네. 왜냐하면 또 재산분할 대상이 되려면 그 채무가 우리의 부부 공동생활을 위해서 사용됐다는 게 입증이 돼야 되는데 지금 마이너스 통장 대출 받고 캐피탈 받고 신용대출 받아서 결국은 어머니 개인 부채 해결해 드렸거든요. 이게 과연 부부 공동생활을 위한 그 채무 발생인지는 굉장히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재산분할 대상에 넣고 이제 재산분할을 하자고 하는 것은 아마 법원에서도 허용하지 않을 겁니다. 네. 사실 요새 이제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뭐 집 사기도 힘들고 형편도 어려우니까 뭐 자녀들에게 그런 거 과도한 것을 요구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요. 굉장히 드문 네, 케이스죠. 드문 케이스이긴 한데 그래도 아직도 이렇게 뭔가 내가 자식을 잘 키웠기 때문에 이 자녀에게는 내가 마음대로 해도 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이렇게 해가지고 자녀들이 이혼한다면 얼마나 불행해요. 그래서 잘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부인이 어쩔 수 없이 악역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남편분 잘 단돌이 하셔서 앞으로 시부모님과의 돈 거래는 없고 결혼 생활은 좀 잘 유지되는 쪽으로 방향이 결정됐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상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